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입니다. 소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 사업을 실무로 도우면서 제품 개발까지 했죠. 제가 만든 기능성 속옷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 매출이 급상승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자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남편까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시녀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시누이네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걸 다 터뜨렸어요. 회사 매출의 핵심이 제 이름의 특허라는 사실과 이혼 서류를 동시에 꺼내 던졌죠. 시댁은 그날 체면과 돈과 미래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 얘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5살 때부터 백화점 소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어요.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일했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웃으면서 손님들 응대했어요. 고객님, 이 제품 잘 어울리세요. 이 브라는 편안하면서도 라인이 예뻐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 눈치 보고 실적 채우느라 정신 없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했어요. 그렇게 5년을 일했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작은 속옷 제조 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거래처 관계로 매장에 자주 왔죠. 안녕하세요. 샘플 가져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다른 업체 사람들과 달리 친절했어요. 샘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제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제 의견도 물어봤죠. 이 제품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와이어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와이어를 더 부드러운 걸로 바꿔볼게요. 남편이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신기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그냥 팔기만 하면 됐지. 판매직 의견 같은 건 중요하게 안 여겼거든요. 몇 달 후, 남편이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저요? 네. 제품 개발에 대해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저희 첫 데이트였죠. 카페에서 남편은 정말 제품 이야기만 했어요. 어떤 소재가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편한지, 손님들이 주로 뭘 원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불만이 뭐예요? 끈이 자꾸 흘러내린다는 거요. 특히 어깨가 좁은 분들. 그럼 끈 조절 방식을 바꿔야겠네요. 남편이 메모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일에 진심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일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사적인 이야기도 나눴죠. 현주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취업이 잘 안 돼서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손님들이 만족하시는 거 보면 뿌듯해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통하는 게 많았어요. 둘 다 배경이 화려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1년쯤 만나다가 남편이 청혼했어요. 현주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나 솔직히 돈 많지 않아요. 회사도 작고 미래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현주 씨랑 같이요.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죠.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같이 열심히 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했거든요. 현주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우리 아들이 좀 둔한 데가 있는데 내가 잘 이끌어줘. 그럴게요. 너를 딸처럼 생각할게. 편하게 지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결혼 후 저는 매장 일을 그만두고 남편 회사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죠. 포장, 라벨링, 재고 관리. 하지만 점점 역할이 커졌어요. 여보, 이 디자인 어때? 응, 레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요즘은 심플한 게 잘 팔려. 그래?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남편은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됐죠. 낮에는 회사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살림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는 잘해주셨어요. 현주야, 고생 많다. 우리 아들 덕분에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이 열심히 해요.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결혼 2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죠.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이 어렵다고 했어요. 환자분,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시술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아기 갖기 힘들대. 미안해.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 살면 되지. 정말 괜찮아? 응. 아기가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미안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죄송했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실망하신 것 같았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현주야, 괜찮아. 아기 없어도 행복하게 살면 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잘못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죠. 우리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기로 했어요. 대신 일에 더 집중하기로 했죠. 저는 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기능성 속옷 만들면 어떨까? 보정도 되고, 편하기도 하고. 기능성? 응. 요즘 손님들이 예쁜 것도 좋지만 편한 게 더 중요하대. 특히 30대 이상은. 그렇구나. 어떤 기능? 저는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남편도 관심을 보였죠. 한번 시도해볼까? 샘플 만들어보자. 우리는 몇 달 동안 연구했어요. 소재도 바꿔보고, 디자인도 수정하고, 수십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왔어요. 착용감도 좋고, 보정 효과도 있고, 디자인도 깔끔했죠. 이거다. 이거 정말 좋은데? 남편이 신나서 말했어요. 저도 기뻤죠. 특허 출원하자. 이건 정말 특별해. 그래. 그래야지. 우리는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특허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어때? 내 이름으로? 응. 내가 개발한 거잖아.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지. 정말. 괜찮아? 그럼. 내 공이야. 저는 감동했어요. 남편이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특허는 제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제품을 출시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죠. 회사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 매출 봐. 작년보다 3배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 우리는 기뻐서 껴안았어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죠.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도 늘렸어요.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고요.
차도 새로 샀어요. 집도 전세해서 아파트로 이사했죠. 우리 진짜 잘 되고 있어. 그러게. 다 내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였어요. 새 아파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준석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큰 아파트를 사다니. 어머니, 저희 둘이 같이 번 거예요. 그래도 준석이가 사업을 키운 거잖아.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시어머니는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아들만 칭찬하셨죠. 저는 속으로 뭔가 이상한데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네도 왔죠.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빠 요즘 잘 되나 봐? 응. 그럭저럭. 남편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요즘 뭐해? 집에서 쉬어? 아니. 회사 일 도와주고 있어. 아, 그래? 뭐 하는데? 제품 개발이랑 기획 쪽. 어머. 대단하네. 근데 그게 진짜 일이야? 시누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석이가 정말 장하다. 이렇게 사업을 키우다니. 준석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역시 장남이 다르네.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개발한 건데 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준석아, 엄마 용돈 좀 올려줄 수 있니? 네. 지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부족해. 이제 잘 버니까 더 줄 수 있지? 알았어요, 어머니. 남편이 쉽게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죠. 우리 상의 없이 그렇게 정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용돈 올려준다고 했어? 응. 왜? 우리 상의 좀 하고 그러지. 갑자기 그렇게 정하면 엄마한테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제 잘 버니까 더 드려야지. 그건 그렇지만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당황했죠. 언제부터 남편이 이렇게 말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더 변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획안 괜찮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나왔네. 여보, 그거 내가 만든 건데. 아, 그래? 하여튼 잘 됐어. 남편은 제 공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직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신제품은 제가 구상한 겁니다. 잘 팔릴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 쳤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개발한 건데 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지금 뭐 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 근데 내가 전화하면 빨리 받아야지. 벨 3번 안에 받아. 네.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시어머니 전화가 더 중요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네, 하고 끊었죠.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했어요. 회의 중에도, 고객 미팅 중에도.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가 뭐가 중요해. 다음부턴 꼭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현주야, 미란이 이사하잖아. 네. 들었어요. 내가 입주 청소 좀 해줘. 네. 제가요? 그래. 미란이 바쁘니까 내가 해줘. 베란다 틈까지 반짝이게. 알겠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입주 청소를 제가 하라고요? 어머니, 그건 좀. 왜? 시누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일이 있어서.
일은 나중에 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이번 주말에 해줘. 알았지?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했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시누이네 입주 청소하래. 그래? 해줘. 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가 문제야? 일이 있어서. 일은 나중에 해. 가족이 우선이지.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주말에 시누이네 새 아파트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정말 지저분했어요. 페인트 가루, 먼지, 쓰레기.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옳게. 고마워. 나 바빠서 못하겠더라. 특히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신경 써서 해줘. 베란다 틈도 잘 닦아야 해. 나중에 확인할 거야. 확인. 응.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인증샷.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인증샷까지 요구하다니.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화장실, 베란다, 방, 거실. 손이 까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났죠. 사진을 찍어서 시누이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베란다 구석이 좀 더러운데 다시 해줄래? 저는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고 다시 닦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청소 다 했어? 응. 수고했어. 우리 미란이 좋아하겠다. 남편이 가볍게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다음 날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옳게. 우리 집 집들이 할 건데 와줘. 그리고 음식 준비 좀 도와줘. 또 시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회사 일도 있고 해서 시누이네 집들이는 참석만 하고 싶어요. 뭐, 넌 시누이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저도 일은 나중에 해. 가족이 우선이야. 그리고 너 까불지 마. 너 원래 뭐 하던 애였어. 속옷 파는 점원 주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지. 너 우리 준석이 만나서 팔 잡혔잖아.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가족 위해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 준석이가 돈 잘 버는 건 다 준석이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제가 제품 개발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준석이가 사업 안 했으면 내가 뭘 개발해? 다 준석이 덕분이지. 시어머니가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점원 주제라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냐? 잘못 듣지 않았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근데 뭐 틀린 말이야? 너 원래 판매직이었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 나 만나서 좋아졌잖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내 덕분이고. 뭐라고?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어. 내가 가족 위해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청소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가 제품 개발한 거 알잖아.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른 건 내 덕분이야. 너 혼자 한 거 아니잖아. 나도 도왔고, 회사도 있었고. 너무 내 공만 주장하지 마. 내 공. 그래.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겸손해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맞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쳐다보면서 생각했죠.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게 너무 많았거든요.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집들이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 꼭 와야 해. 그리고 음식 준비 도와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왜 미란이 문자에 답 안 해?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줘야지. 저는 참석만 할게요. 뭐, 일이 있어서 음식 준비는 못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 무슨 상황? 너 지금 회사에서 뭐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제가 제품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그래봤자 남편 일 도와주는 거잖아. 그게 진짜 일이야? 남편 덕분에 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 다시 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내가 뭘 어쩌겠다고? 저희 회사 매출이 오른 건 제가 개발한 제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특허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특허?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 특허가 없으면 우리 회사 주력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럼 매출이 반토막 나죠.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너 지금 집들이에는 참석할게요. 하지만 음식 준비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 같은 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 엄마가 막 울고 계셔. 내가 협박했다고. 협박한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한 거지. 특허 어쩌고 하면서 우리 회사 망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말 안 했어. 특허가 내 이름이라는 사실만 말했어. 그게 협박이지. 넌 지금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위협이 아니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누가 너를 함부로 대했어? 어머니도, 시누이도, 당신도. 다들 날 하인 취급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청소시키고 음식 준비시키고 전화 벨 3번 안에 받으라고 하고 이게 하인 취급 아니야? 그건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가족이면 존중해줘야지. 나를 점원 주제라고 말하는 게 존중이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제대로 대우받을 거야. 여보, 집들이는 갈게. 하지만 손님으로 갈 거야.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준비요. 혹시 모르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에 같이 모은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여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기여요? 예를 들어 부인이 사업에 직접 기여했다거나 특허 같은 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개발한 제품이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특허는 제 이름이에요. 변호사 눈이 커졌어요. 그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요? 남편이 부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시누이 문자 등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바로 내지는 않았어요. 타이밍을 기다렸죠. 그 타이밍이 바로 시누이네 집들이였어요. 집들이 날이 됐어요. 저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선물도 준비했죠. 손님으로 가는 거니까요. 시누이네 새 아파트는 30평대였어요. 꽤 괜찮은 곳이었죠. 올케, 왔어? 시누이가 맞아줬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응. 선물 여기 있어. 고마워. 근데 음식은? 음식 준비 안 했어? 내가 부탁했잖아. 나는 손님으로 온 거야. 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손님? 응. 나도 일이 있어서 음식까지는 못해. 옳게. 지금 장난해? 그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현주야, 왔니? 근데 음식은? 저는 손님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손님? 네, 참석만 하기로 했어요. 이런, 내가 지금, 다른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째려보면서도 손님들을 맞았죠. 남편도 왔어요. 여보, 왔어? 응.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죠. 손님들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가 인사했어요.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들이 즐겁게 보내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케이터링 음식이었어요. 시누이가 주문한 거였죠. 식사하면서 시누이가 자랑했어요. 이 아파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빠가 도와줘서 살 수 있었어요. 오빠 요즘 사업 잘 된다면서? 네. 대박 났어요. 우리 오빠 정말 대단해요. 시누이가 남편을 치켜 세웠어요.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 시간이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현주야,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꺼냈어요. 앞치마였어요. 싸구려 앞치마. 이거 생일 선물이야. 생일 선물요? 제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냥 미리 주는 거야. 받아.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제 앞에 던졌어요. 정말 던졌어요. 건네준 게 아니라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봤죠. 이거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미란이 힘들잖아. 설거지 좀 해줘. 왜 대답이 없어? 시어머니 말 못 들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손님으로, 손님. 넌 며느리야. 며느리가 주방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하면 이혼시킬 거야. 우리 준석이한테 내가 얼마나 불효하는지 다 말할 거야.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냥 해줘. 힘든 것도 아니잖아. 수고해. 남편이 가볍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저를 평생 하인처럼 부릴 거라는 걸.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안 해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이거 이혼 서류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제품. 그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특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말은 제가 특허 사용을 막으면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받을 거예요. 제가 기여한 만큼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현주야, 진정해.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진정할 거 없어요.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 저한테 점원 주제라고 했죠. 당신 덕분에 팔자 폈다고요? 나는 그 말 다 녹음해뒀어요. 이혼 소송 때 증거로 쓸 거예요. 남편이 휘청거렸어요. 저는 시누이를 봤어요. 청소 인증샷 보내라고 했죠. 그 문자도 다 있어요. 며느리 학대 증거로요. 시누이가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전화 벨 3번 안에 받으라고 했죠. 그것도 녹음했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이제 저 가볼게요. 다음엔 법원에서 봬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현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마. 우리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쫓아왔어요. 여보, 기다려.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이미 결정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없어. 당신은 날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어. 평생 그럴 거고. 아니야. 나 변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남편이 쫓아 들어왔죠. 회사는 어떡할 거야? 특허 쓰게 해줘. 안 돼. 그럼 회사가 망해. 그건 당신 문제야. 현주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1층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끝났다.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발 특허만 쓰게 해줘. 회사가 망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떡해. 그럼 특허 사용료 내. 매출의 30%, 30%. 그건 너무 많아. 싫으면 말고. 결국 남편은 받아들였어요. 특허 없이는 회사가 못 버티니까요. 재산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어요. 제 기여도가 인정됐거든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특허 사용료로 받은 돈으로 제 회사를 차렸어요. 작지만 제 것이었죠. 제가 개발한 새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제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넓혔어요. 남편 회사는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특허 사용료가 부담이었나 봐요. 시누이네는 투자 실패로 집을 팔았대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알아.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제 회사를 키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참았으면 평생 하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는 배웠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내야 한다는 걸. 내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